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로우어블 어레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우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로우는 뭐 자라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로우어블 하게 되면은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배열. 아주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별로 자주 사용하지 않던 그런 기술인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짜는 그런 관점에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배열입니다. 자, 우리 C랭귀지에서 사용하던 배열, 특히 이제 C랭귀지에서 배열을 만들 때는 대충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하지 않고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배열을 우리가 보통 만들 때 보면은 어떻게 만드냐면 C랭귀지 경우입니다. C랭귀지에서 배열을 만들 때 보면은 인티저 x10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죠?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10으로 고정을 해 놓는다 하는 거죠. 배열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배열을 만들 때는 배열의 크기를 고정시켜야 돼요. 배열의 크기를 갖다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고정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다가 보면은 데이터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배열을 만들 때 최대한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크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배열의 문제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 문제점을 갖다 이거로 따집니다. 배열의 크기가 고정돼 있다.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 고정돼 있는 문제점, 그거 배열의 크기 고정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어레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그런 글로벌 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포스트 픽스 이벨루에이터를 만들고 있죠, 그죠? 최근 이제 만들었던 포스트 픽스 이벨루에이터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그 포스트 픽스 이벨루에이터에서 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스택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피연산자, 오퍼랜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스택에다 집어넣는데 그 스택에 들어가는 오퍼랜드의 수가 넘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쭉 짜왔던 포스트픽스 이벨루에이터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1, 2, 3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과 나오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택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 스택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스택을 맥시멈 100으로 해놨는데 1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래가지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치고 이게 뭡니까? 피연산자가 10개니까 오퍼레이터는 9개가 최소한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1,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11이 나와야 되는데 1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퍼랜드를 만나가지고 푸시를 하다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리턴을 딱 치게 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스택을 만들면서 여기 스테이트 인티저 맥스 이렇게 했는데 스택을 만들면서 스택 컨스트럭터에다가 스택 컨스트럭터에 맥스 개만큼 10개만큼의 인티저 어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11개가 들어가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글로벌 어레이라고 하는 제도다 하는 거예요. 자, 글로벌 어레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그 문제 해결하는 법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어레이. 프로그램 간단하죠. 인티저
4개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0, 1, 2, 3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고 출력을 해본 겁니다. 출력해 봅시다. 실행시켜 봅니다. 1, 2, 3, 4 찍혀 나옵니다. 잘 찍혀 나오죠, 그죠? 이런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줄 것 같으면은, 그림으로 보여줄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x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ew integer 4 하게 되면은 정수 4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1, 2, 3, 4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아마 이 기억 장소에 1, 1,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별일 없죠. 자, 이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x4에다가 5를 넣겠다라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기억 장소에 x4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게다가 얘는 다이내믹 로케이션으로 한 건 메모리이기 때문에 요 옆에 요 기억 장소를 갖다가 액세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쓰는 기억 장소를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C# 버추얼 머신에서 인덱스가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뭔가 조치를 해줍니다. 자, 어떤 조치를 해주는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이런 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 뭡니까?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예외라고 하는 건데 요거 요 다음 주 9주차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할 겁니다. 이제 당분간은 그냥 에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인덱스가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난 그런 에러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에러 창을 띄워주기는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프로그램은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그죠? 프로그램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 자리에서부터 요 자리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 중간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면은 이 밑에 프로그램이 그냥 뭐 그럭저럭 알아서 돌아가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코드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코드부터 바로 찍습니다. Y.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배열을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배열은 얘를 수용하기 위해서 4라고 하는 이 값을 수용하기 위해서 5개짜리가 있어야지 수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배열을 갖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런 일을 해줘요. 여기서까지 한 일이 뭔 것 같습니까? 배열 5개짜리를 만든 다음에 4개의 값에 대해서 이게 x0, x1, x2, x3까지 4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죠? 4개의 데이터를 yi에다 싹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싹 복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무슨 일 하면은 y4에다가 5를 집어넣어 준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상식적인 뭐 코드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조치가 이제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x에다가 y라고 이렇게 적어놔 줍니다.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요 일이 오버플로가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if문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일이 필요할 때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느냐면은 if문을 쓰는 겁니다. if 4라고 하는 값이 뭡니까? x의 x.length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랬을 때 요건 굳이 여기다 써줄 필요가 없네. 요건 여기다 써줄 필요가 없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x4에다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x4에다가 5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x라, 요 4라고 하는 값이 이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크다는 거죠. 이게 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늘린다는 거예요. 기억자소를 늘려가지고 5개짜리로 만들어 주고 복사를 한 다음에 요 레퍼런스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x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이거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x4에다 5 집어넣으면 오버플로우 일어났죠. 그죠?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x4에다 5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걸 확인을 해보고 배열의 크기를 늘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을 갖다가 이런 작업을 하는 행위를 배열의 크기를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배열 이 x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벌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가 없었을 때는 아까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 코드를 첨가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1, 2, 3, 4, 5 찍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또 뭡니까? x8에다가 100을 넣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x8에다가 100을 넣겠다. 또 오버플로우 일어나겠죠. 그죠? 배열의 크기가 몇 개니까? 5개밖에 없으니까 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x8에다가 넣기 전에 지금 x8에다가 100을 넣으니까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8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 크기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크다는 거죠. 그죠? 이게 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배열의 크기를 늘린다는 거죠. 그죠? 배열의 크기를 늘리고 아까는 4개였다 5개로 늘어났지만 지금은 5개에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8개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 기존에 있는 값은 복사를 해주고 그런 다음 이제 x8에다가 100을 넣어줘가지고 1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게 9가 돼야지 되죠. 그죠? 9. 이게 4일 때, 인덱스가 4일 때 5, 5개짜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8일 때는 인티저 9짜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x8에도 제대로 들어갔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지는 뭡니까? 이 배열은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 배열은 결국은 뭐예요? X라고 하는 배열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배열의 실체는 계속 바뀌지만은 그 12영역의 기억 장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는 X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 X0, X1, X2 이렇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일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일 처리를 할 때 요 크기를 맨 처음에 4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8로 늘려주고 보통 일 처리를 할 때 원래 크기가 4였으면 그 다음에 8로 늘려주고 또 메모리가 좀 작아서 부족하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16으로 늘려주고 8이 16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현재 크기의 2배가 되도록 자꾸 이제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면서 배열을 운영하는 거 그런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글로벌 어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엔 4개짜리였는데 8개짜리 됐다, 16개짜리 됐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메모리 할당되는 상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황,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인티저 y에다가 new 인티저 8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거기 인티저 y에다가 new 인티저 8을 하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포멀 파라메터가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 로컬 베리어블이 x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 y라고 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생기면서 로컬 베리어블 y에 new 인티저 8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8개짜리 인티저 베리어블이 하나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for i가 0서부터 x의 랭스가 뭡니까? 4죠, 그죠? x의 랭스가 4니까 0서부터 3까지 돌면서 xi 값을 yi에다 복사를 합니다. 자, xi 값을 yi에다 복사를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대충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복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재밌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맨 마지막에 상황이 재밌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자, 요 작업을 하기 전 상황은, 요 기억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y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거 y0죠. 여기는 뭡니까? y1, y2, y3, y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요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요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x는 레퍼런스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이상 이제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를 가리키지를 않고 어디를 가리킨다는 겁니까? 여기를 가리키지를 않고 여기를 가리킨다는 거죠. y 값을 x에다 넣어라 라고 하니까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억 장소는 이제 재밌는 상황이 됐죠. 그죠? 재밌는 상황이 되기를 이 기억 장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요 기억 장소를 할 때 y0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x0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블락을 빠져나와서는 이제 더 이상은 y는 못 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블락을 빠져나와서는 더 이상 y를 못 쓰기 때문에 x4에다가 x4에다가 5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x가 얘를 가리키기 위해서 x4 어딥니까?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 x0, 1, 2, 3, 4 요 자리에다가 5를 넣어라 해서 요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유는 C랭귀지에는 이제 배열을 만들 때 스테이틱 얼로케이션 혹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하는데 C샵이나 자바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글로벌 어레이 제도를 씁니다. 모든 배열을 갖다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 거고, 이런 게 가능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지금 이 프로그램은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글로벌 어레이가 사용되는 이유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강의 자료 7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수정할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가지고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어레이를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작성해 볼 겁니다. 일단 이 맥스 값을 아까 100에서 10으로 고쳤었죠. 2로 바꿔주겠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오퍼랜드를 맨 처음에 저장하는 걸 2개만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키면 1, 2 플러스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3탁 나오겠죠. 그죠? 근데 1, 2, 3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버플로우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어레이를 사용을 하되 스택 부분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스택 부분의 기능만 내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제 메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여기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라인 버퍼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손댈 부분은 라인 버퍼나 메인 프로그램은 절대 손을 안 댈 거다 하는 겁니다. 절대 손을 안 대고 스택 부분의 스택 클래스 부분의 기능만 향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부분만 향상을 시키느냐 하면은 다른 건 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푸시를 했을 때, 자, 우리 푸시했을 때, 푸시를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스택의 크기를 넘어서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짤 프로그램은 오버플로우 프리 프로그램이다. 오버플로우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다는 거야. 절대로 안 일어나게 코딩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자, 오버플로우가 안 일어나고 요 자리에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 요 자리가 뭡니까? 이제 탑 값이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자리죠. 그죠? 요 부분에서 글로벌 어레이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 스택의 크기를 갖다가 늘려주면서 이제 일처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스택 크기는 몇 개짜리로 만들어지죠? 맥스가 2니까 2개짜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스택의 크기를 늘려보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 프로그램 스타일로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티저 news라고 하는 걸 하나만 레퍼런스를 만들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y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었죠, 그죠? 그래서 news의 크기를 어떻게 되죠? 현재 사이즈보다 2배만큼 크게 해준다는 거죠. 현재 사이즈보다 2개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new integer 2 곱하기 사이즈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2 곱하기 사이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스택에 있던 값을 요 새로 만든 이 배열에다가 복사를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for integer i는 0서부터 i가 사이즈만큼 i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서 new si에다가 si 값을 복사를 해온다 하는 겁니다. 자, 복사를 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죠? 뭘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s new s 이거 해주는 일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new s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즈 값이 늘어났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사이즈는 2 곱하기 사이즈 이렇게 해주면 된다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코딩을 해주면 되지 나머지 부분들은 쭉 그냥 원래대로 진행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잡대를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글로벌 어레이를 갖다가 적용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1, 2, 3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버플로우 일어났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3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스택의 크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2배로 늘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여기다가 1, 2, 3, 4 플러스 4개짜리 넣었으니까 요거까지는 미안합니다. 이거 1, 2, 3, 4 플러스 4개를 넣었으니까 이게 작동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날 때 둘레 여섯 일곱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스택이 알아서 계속 늘어나니까 이 프로그램은 오버플로우가 이제 절대로 안 일어난다. 아무리 데이터를 갖다가 길게 잡아도 전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 상황 우리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랑 달리 이쪽에 여태까지 내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어땠습니까? 설명할 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뭐 메인 함수도 그려주고 푸시 함수도 막 그려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택 부분만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스택 영역에 대한 어떤 그 함수 호출 관계는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스택의 변화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의 변화만 보면은 어쨌거나 뉴 스택 해가지고 스택 객체가 만들어질 때, 뉴 스택 해가지고 스택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런 형태의 이제 기억 장소는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기억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데이터 멤버가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멤버 S랑 탑이랑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아마 이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얘를 가리키고는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택에서의 변화만 설명하면 되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뉴 스택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컨스트럭터가 호출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초기화가 일어나죠. 그죠? 컨스트럭터에 초기화가 뭐라고 일어납니까? 탑에다가는 마이너스 1 넣고 사이즈에는 n을 넣어라 했는데 사이즈가 맨 처음에 2로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탑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는 2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니까 여기다가 new integer 2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new integer 2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짜리 인티저 두 개짜리 배열이 하나 할당돼서 s가 그걸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new integer 2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티저 두 개짜리가 할당이 되면서 이 s가 얘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기억 장소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S0. 그 다음에 요 기억 장소는 S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S0, S1 안 써주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푸시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푸시 1 이렇게 했다라고 봅시다. 푸시 1 하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탑 값이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뭐 크지가 않으니까 맨 처음 탑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1 들어오게 되면은 요 자리가 일단 뭐가 됐습니까? 요 자리가 탑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탑 플러스 그러니까 요 자리가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1이 들어갈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푸시를 했다고 칩시다. 또 푸시 2 했다고 치면은 또 푸시 2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자리가 뭐가 돼요? 요 자리가 1이 되고요. 그죠? 요 자리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푸시를 했으니까 요 자리에 2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탑 값은 0, 1에서 여기 가리키고 그래서 푸시 1, 푸시 2 했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푸시 3를 했다라고 봅시다. 여기 이제 포멀 파라미터에 3이 들어오면서 푸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탑 값 지금 뭡니까? 탑 값 1인데 그 사이즈 2-1 그 1 똑같아지니까 결국 이제 요 오버플로우 상태 그러니까 꽉 찬 상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꽉 찬 상태가 됐을 때 이 밑에 있는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로컬 베리어블 S 뭔가 여기 어딘가에 이제 스택 프레임 만들어졌을 때 그 스택 프레임 안에서 뭐가 있을 겁니까? new s라고 하는 그런 포멀 파라미터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 포멀 파라미터 간단하게 보통 당분간 잠깐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자 new s가 뭘 가리키게 돼요? new s가 4개짜리 인티저 배열을 만들게 되죠. 현재 사이즈가 2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4개짜리 인티저를 만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w s가 이렇게 인티저 4개짜리를 만들어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4개짜리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지금 사이즈 값은 2니까 디스 사이즈 값은 2입니다. 사이즈가 2니까 두 번 돌면서 si를 new si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미안합니다. 요거는 딴 거 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new s0, new s1, new s2, new s3 이렇게 되고 여기에 si, s0, s1 값이 여기다 복사가 됩니다. 복사하고 난 다음에 요게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요게 중요한 행위인데 new s에 들어가 있는 레퍼런스 값을 s에다 옮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레퍼런스 값이죠, 그죠? 여기 있는 요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옮겨라 라고 하니까 더 이상 s는 여기를 가리키지 않게 되겠죠, 그죠? 여기를 가리키지 않게 되고 new s 값이 여기다 옮겨지게 되니까 결국은 요게 얘를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자,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이즈 값을 2 곱하기 사이즈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사이즈 값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2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 곱하기 2를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4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이 스택에서 가리켰던 내용이 여기 요 2차원 배열, 요 1차원 배열, 요 인티저 배열 2개짜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배신을 했다라고 할까요? 다른 데를 딱 가리키면서 4개짜리를 가리키게 되고 그 스택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아까 보면 1, 2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 스택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제 1, 2 이렇게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의 크기가 더 필요할 때마다 내용이 더 필요할 때마다 그 크기를 계속 2배씩 늘려가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게 어떤 스택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함수 푸시 함수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합니까? 푸시 함수 딱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만들어졌던 이 스택 프레임은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지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이 변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요 레퍼런스가 어디에선가 이 스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글로벌 어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배열을 운영을 할 때 오버플로우를 갖다가 이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